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연보험방송 난 알아의 난 선생 이철입니다. 시작부터 버벅거리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구정으로 치면은 2023년 처음으로 하는 난팔아요 방송이네요. 오늘 한 해도 제가 새로운 품종, 다양한 품종, 신기한 품종, 희귀한 품종들을 많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공지사항은 날씨가 많이 춥죠. 어제 오늘 추워서 오늘 저희도 아파트가 더운 물이 안 나왔어요. 오전에 너무 얼어서 17도, 18도 나오고 영하 18도 나오고 전국이 다 제주도가 그 폭풍, 눈폭풍까지 오고 바람이 세서 결항까지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방송하는 거는 다음 주 예고를 보니까 날씨가 잠깐 하루 정도 따뜻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뭐 많이 있는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틀 연속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서 따뜻할 때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우리 동네는 따뜻해요, 하루 정도 따뜻한데 왜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틀, 3일 이상 따뜻해야지만 보내드리고, 왜냐하면 배송했다가 잘못돼서 하루 정도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는 받았는데 얼었을 때 문제가 돼서 다시 보내드리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는 다시 보내드릴 수 없는 품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분이 이제 곧 3월부터 다시 출시됩니다. 그래서 작은 토분 많이들 원하셔갖고, 요게 지금 2호, 그죠? 요게 2호 토분, 여기가 3호 토분인데 지금 1호 토분하고 이렇게 좀 더 큰, 그죠? 큰 토분, 4호 토분이 3월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이즈가 좀 없다고 그래서 되게 깜찍하고 귀엽죠. 이렇게 조금해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작은 소형 종들도 이쁘게 심을 수 있도록 지금 1호하고 저희가 4호 토분 출시 예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3월 달에 출시하면서 이벤트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품종이고요. 첫 번째, 아주 오랜만에 판매하는 품종이죠. 소고 퍼퓸. 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고라는 농원에서 육종한 품종이고, 보통 F1450이라는 이제 번호가 있고, 퍼퓸은 뭐죠? 향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팔았을 때 요 정도 사이즈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개화 사이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꽃대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꽃대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렸거나 앞으로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꽃대가 이렇게 다 나오는 중이니까 받으시면 두 달 정도 있으면, 늦으면 석 달, 두 달에 석 달에 꽃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이즈고, 꽃은 이건 제가 키운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처음 판매할 때 어린아이죠. 이게 원래 그 대형종이 아니라 소형종이거든요. 어린아이일 때 팔고 집에서도 키워보고 싶어서 집에서 토분으로 갈아서 이렇게 키워서 지금 꽃대를 냈고, 저희는 이제 집이 좀 따뜻하니까 먼저 꽃대 나왔죠. 그리고 꽃이 너무 약간 진핑크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선이 들어가 있고, 입술 쪽이 진 자줏빛이죠. 그 향을 맡으면 향이 너무 좋아요. 은은해서 향이 좋은데, 원종 호접란들은 보통 한 송이씩 피죠. 대신 향이 좀 더 진하고, 얘는 그렇게까지 발향이 될 정도로 멀리 퍼지는 향이 아니지만, 이렇게 코를 살짝 댔을 때, 아니 주변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고, 원종 호접보다 장점은
꽃이 이렇게 다화성으로 일반 소형종 가지까지 치고 많이 달려서 꽃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1번은 소고 퍼품, 거듭난 소고 퍼품 미니 타입이고 45,000원인데 저희가 4만원에 딱 30개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소고 퍼품이요. 잎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잎도 되게 이쁘고요. 그렇게 더 이상 막 이렇게 커지지 않고 아주 단아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맹하는데도 향이 나는 걸 보니 향이 아주 약한 건 아니고 향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름이 좀 어렵죠. 2번 프레드 클라카라 애프터 닥 블랙펄. 그냥 블랙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에 속명이 너무 어렵죠. 프레드 클라카라.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그 FCC AOS, 이 미국 난협회에서 퍼스트 클래스 최고의 상을 받은 그런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블랙 톤이 있죠. 보통 장미 같은 경우도 검은색을 만들려고 무수히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 검은색은 좀 힘들었고 이것도 완전 검지는 않지만 나는 한 10종류 정도가 있어요. 이런 계통이.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게 우리 뭐죠? 막시랄리아 콩키아나도 이런 색깔인데 얘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검은색이죠. 그래서 개화 사이즈고 요건 보통 늦 가을에서 봄까지 그렇게 피는 그런 품종이고 이미 꽃대는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사이즈는 개화 사이즈고 요거는 제 꽃을 지금 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이렇게 포트체에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 사이즈로 이렇게 나갈 거고 나갈 거고 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어두운 것에 보면은 완전 검은색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원래 예전에 요 사이즈 판매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벌브가 하나 더 나와서 거의 개화 사이즈고 꽃은 처음에 필 때 약간 진갈색 같이 피다가 점점 해서 거의 검은색 같이 돼 있고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 약간 자주빛 같은 느낌이 들지만 향은 진해요. 굉장히 진하고 약간 계피 향인데 좀 달콤한 계피 향이 퍼지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얘를 흑진주라는 이름을 붙여있죠. 블랙펄이라고. 그래서 얘는 저희가 딱 6개 있습니다. 6개고 12만원에. 12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재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종종 저희가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꽃이 펴 있는 거를 저도 그 꽃을 못 봐서 사진 속으로만 저희가 보내드렸더니 사진은 평범한 일반적인 미니 타입, 줌 미니 타입의 카틸리아처럼 보여갖고 그렇게 인기는 있지 않았는데 막상 펴보니까 향도 굉장히 좋고 꽃도 약간 원종 느낌이 들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원종은 아니고 얘는 린 카틸리안티 싱잉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품종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갈 때는 이렇게 이게 개화 사이즈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포트체로 갈 거고 올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꽃이 나오는 품종인데 이렇게 꽃을 가까이서 보시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약간 보면 원종 카틸리아를 소형종으로 줄여놓은 것 같이 완전히 화려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아주 은은한 핑크가 들어가 있고 입술 위쪽이 약간 진핑키가 들어가 있고 밑에가 옐로우 톤이 있으면서 약간 또 아래쪽은 립 끝단은 또 아주 진한 핑크 거의 레드 계열의 핑크가 들어있고 벌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통통해갖고 조그만하죠.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 않으면서도 피고 얘가 이렇게 뭐 약간 다화성입니다. 여러 개. 그리고 몇 년 묵었을 때는 이렇게 피겠죠. 그리고 향까지 좋은 그런 핑크입니다. 그래서 싱잉 스타일즈 핑크 레이디는 저희가 45,000원인데 4만원에 30개, 딱 30개 한정을 판매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종도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얘도 상을 탔던 품종이죠. 얘는 보시면은 RLC예요. RLC는 린코렐리아 카틀리아. 그러니까 린초 옛날 브라서벌라였다가 린코스타일레스 있죠. 하고 렐리하고 카틀리하고 이제 그런 크로싱한 품종에서 린코렐리오 카틀리하고 하고 하유안 골드라는 품종이고 이 정도면 이제 올해 꽃을 볼 수 있는 개화 사이즈. 근데 대형종입니다. 꽃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판매는 요걸로 판매를 하고요. 제가 미리 작년에 선발해서 꽃을 피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오키디아 4호터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요게 두 개가 같아요. 정말 잘생겼죠. 옐로우 톤인데 어쩜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많지 않고 정형적으로 생기고 굉장히 꽃이 하여튼 정말 단아하고 깔끔한 느낌의 옐로우 톤인데 요렇게 좀 피다가 얘는 지금 핀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얘는 3일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피기 시작해서 향이 나기 시작하다가 지나면 이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진한 옐로우 톤보다 좀 진해서 약간 오렌지빛에 거의 가까운 이런 톤으로 피는 향이 좋고 대륜인 아주 멋스러운 카틀리아입니다. 저도 이거를 한 2-3개 정도 뽑아서 같이 키웁니다. 대륜들은 제가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는 전시 또 앞으로 큰 작품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뽑는데 뭐 선발했다 그래서 더 좋고 막 그런 걸 뽑은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몇 개씩 뽑아서 제가 이렇게 키워놓은 건데 마침 2개 다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린코렐리아 하유안 골드는 딱 7개입니다. 7개고 저희가 8만원인데 7만원씩 7개요. 진짜 잘생겼어요. 좀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색이 완전 황금빛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매력적이죠. 얘는 그 품종 혈통을 보면 레몬트리라는 카틀리아가 혈통이 들어갔어요. 그게 레몬 향이 나서 그러는데 향 자체가 발향이 되고 톡 쏘는 향인데 레몬 향이 있죠. 약간 레몬 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품종이죠. 5번은 카틀리아 엘도라도 M 이또 엘도라도라는 원종입니다. 그래서 M 이또라고 그래서 일본 난협회에서 브론즈 메달을 수상했던 품종이고 지금 농원에 펴 있는데 제가 너무 커서 여기 못 갖고 왔고요.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몽환적인 그런 카틀리아고 대륜이고 그 다음에 향 또한 아주 진한 그런 품종입니다. 전에도 몇 번 판매했었고 이 사이즈에서 올해는 개화 어렵고 키우시면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는 준개화주죠. 그래서 5번에 카틀리아 엘도라도 M 이또는 단가 8만원인데 7만원에 딱 이것도 7개 한정입니다. 7개 한정이고요. 5번입니다. 7개 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카틀리아 비올레시아 세룰리아 6번입니다. 저희가 판매는 세룰리아 같은 비올레시아를 판매했었는데 비올레시아 세룰리아가 정말 이쁘죠. 그래서 이것도 한 2년 정도 있어야지 꽃이 피는 모종이죠. 어린 모종은 아니지만 약간 준개화주 정도 되는 그런 거고 얘는 비올레시아가 앞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인기가 많을 거예요. 워낙 꽃이 이뻐서.
남미 쪽에서 보면은 오크라이나보다도 비올라시아가 단가도 더 고가인 것도 많고, 물론 선발 개체지만 비올라시아는 단순히 세미알바도 이쁘고 플레미아도 이쁘고 알바도 이쁜데, 그래서 비올라시아에서 가장 비올라시아 다운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바로 시룰리아. 원래는 저희가 세룰리아라고 하는데 시룰리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고, 이게 발음은 조금씩 틀려져서 괜찮습니다. 영명 스펠링만 정확하면 발음은 좀 틀려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연난농어는 AOS 미국 난협회에서 지정한 기준 발음이 있죠. 그 발음, 왜냐면 이게 발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길 따라야 되는, 저희 뭐 농원의 발음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 국제 기준 AOS 기준에 맞춰서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비올레시아 시룰리아, 앞으로는 시룰리아라고 부를게요. 시룰리아. 약간 연보랏빛에 쫙 있는 그런 느낌. 향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비올레시아는 향이 오크라이나나 다른 카틀리아처럼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딱 나요. 근데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카틀리아, 비올레시아 시룰리아는 65,000원인데 5만원에 딱 20개 되고요. 아직 어리습니다. 좀 어리죠, 아직은. 그쵸? 작은 토분에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맥시마 티포. 맥시마 티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온난농원에서 계속해서 20년 전부터 키웠고, 거기서 분축해서 이제 계속 늘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맥시마 티포는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티포가 향도 좋지만 원종 중에 대륜이잖아요. 그리고 꽃달림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저 영상에 보시면 제가 지지난달쯤에 겨울에, 초겨울에부터 계속 피기 시작해서 그때 폈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나가죠.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또 맥시마는 개화 사이즈. 이것도 거의 개화 사이즈예요. 올 겨울에 돌아서면 무조건 꽃을 볼 수 있는 개화 사이즈입니다, 올해. 그런 사이즈고 구하기 어렵죠, 티포. 그래서 카틀리아 맥시마 티포는 저희가 24만원. 작년 가을쯤에 저희가 28만원에서 세일해서 24만원에 판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고,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어린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신 분들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때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티포고 24만원인데 20만원, 세일가 20만원에서 딱 10개 한정입니다. 카틀리아 맥시마 티포. 대작으로, 작품으로 키우기에 좋은 품종이죠. 매니아라면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워크리아나 나가는데, 워크리아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남미 쪽에서 그렇고 대만 쪽에서도 다양한 워크리아나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주 다양하고 좋고 하향 좋은 품종들도 계속 들어올 거고, 저희는 명품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있죠. 아주 진짜 하이 프리미엄들 개체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판매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개체는 저희가 모아서 제가 선별도 해야 되고, 거기서 확인도 또 해야 되거나, 고가니까. 그러면서 고가는 선별하고 확인하고, 제가 꽃이 펴 있을 때, 그때 되면 이제 판매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제가 수집만 해서 농원에서 그냥 키우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개체들은 초프리미엄 개체들끼리 결혼해서 나왔던 품종이고, 일전에 판매했었고, 일부 판매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품종들을 양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누구나 갖고 있어서 유명한, 이미 수상을 했든가 수상작이라든지 아니면 초프리미엄으로 이름이 등록이 돼 있는 품종들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의 부계가 아주 훌륭한 애들 중에서 다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거기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형태의 꽃들을 바라는 거죠. 저도 이왕이면 훨씬 더 이쁘고 독특한 친구들이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제가 한두 개 갖고 있어서 안 되고, 적어도 몇십 개씩 갖고 있어야지 저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 사이즈별로 종종 판매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그게 재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페이티세라, 아니면 세티스팩션, 퍼펙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본 쪽에서 유명했던 품종들도 일부 있죠. 이런 품종들의 디비전 계통들을 사는 것도 되게 좋지만,
오늘도 판매하지만 마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배양을 팔잖아요. 팔면 그 꽃이 거의 나오죠. 유사하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 70% 이상은 화형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게 물방울이 분야, 이건 재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또 분야 안 분야 차이, 톤의 약간의 차이이지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만 색다른 꽃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계통의 실생들은 딱 봤을 때 와, 뭐가 나올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 겨울부터 다양하겠죠. 그동안에 판매했던 베이비티어스, PA06, 마더 모델, 그 다음에 KS 시렉트, 앱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아이들이 꽃을 피기 시작해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저희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 품종을 판매합니다. 지금 8번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8번은 요게 딱 하나입니다. 8번은 오크레나 세미엘바 중에서 PA06. 제가 모주 갖고 있죠. 모주가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고가입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소문만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 입술 부분이 강력한 PA06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일렉스 오브 러브라고 그래서 정말 투명해서 이쁜 애들. 그러니까 최신 가장 유행하는 화형의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이쁘면서 물방울 개체이고, 피코티 약간 들어가 있고, 이런 일렉스 러버 크로싱한 마더 모델 중에 하나, 둘, 셋, 넷. 요거 작은 발브는 치지 말고요. 하나, 둘, 셋, 4개 발브고, 지금 크기는 엄지 정도,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올가을에 개화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으면 이제 4개 발브. 이제 며칠 전에 방송했었죠. 3개, 4개, 5개 밟으면 거의 완벽한 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얘는 지금 딱 하나고요. 오키디아 톱은 3호분에 심어져 있고요. 하나는 45만 원이고, 얘는 PA06하고 일렉스 러브하고 크러싱한 거 8번이고요. 요 개체를 미처 방송을 보시고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작은 저희가 오키디아 톱은 2호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9번입니다. 9번. 같은 거예요. 전전 거. 워커리아나 세미알바 중에 PA06하고 일렉스 오브 러브 크러싱한 품종입니다. 이렇게. 크러싱한 품종이고, 요 정도 벌브 기준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꽃 보기 힘들고 내년을 봐야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미 활착 다 돼 있고, 튼실하게 자라 있어갖고, 재배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요 품종은 2호분 토분에 있는 건 저희가 38만 원에 딱 10개. 10개입니다. 10개. 10개 이렇게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죠. 제가 아주 궁금해하는 이 품종. 몇 사이즈고요. 10번. 요거는 좀 전에 소개했던 일렉스 오브 러브도 맑고 아주 땡글땡글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얘는 베이비 티얼스라는 품종하고,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깔끔하고, 또 일렉스부터 서로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친구는 얼마나 깔끔한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닮았는데 안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 중에서 엄마 아빠 닮은 애도 나올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개체가 나오면 거기다 이제 명명을 하죠. 이름을 붙여서.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베이비 티어스를.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베이비 티어스는 좀 더 크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좀 더 크면 올라가서 제가 있는 거에서 조금씩 일부씩 판매를 할 거고요. 요거는 베이비 티어스 일렉스 오브 러브 시블링이라고 해요. 그죠? 엄마, 아빠 이렇게 크로싱해서 원종 시블링은 24만 원인데 저희가 21만 원에 도분에 이렇게 심어진 상태입니다. 오키디아 토분. 오늘 판매하는 건 전부 다 오키디아 토분에 2호든 3호든 심어져 있는 세트고 5개 딱 21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고요. 이렇게 엄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들 많이 그때 헷갈리셨던 품종이죠. 11번 MC입니다. 조직배양.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얘는 마더우 모델하고 크러싱한 품종도 있고, 베이비 티어스 때 마더우 모델하고 P206 이렇게 크러싱을 했는데 그건 실생 계통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나올 확률은 먼저 1% 미만이겠죠. 근데 유사하게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난을 가격으로 따지면 좀 그러긴 한데, 그 소위 말하는 물방울 개체, 물방울이라고 다 고가고 프리미엄 개체는 아니에요. 물방울인데 잘생겼죠. 물방울이 아닌데도 잘생기고 화형이 크면 그게 훨씬 더 상입니다. 이러시면 돼요. 특이한 개체는 특이한 개체로 특이한 거고, 개체가 있는데 물방울 개체가 있어요. 물방울 개체가 나왔는데 화형이 별로야. 그럼 그 밑에 누가 봐서 아파 들릴 뿐이니까. 그 다음에 물방울 개체가 아닌데도 화형도 크고 페탈도 이쁘고 거기에 피코티가 됐든 플레미에가 됐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색이 아주 독특하다 그러면 걔도 또 어느 정도 쳐줘요. 근데 거기에 물방울까지 되면 죄송합니다. 거의 퍼펙트하다고 하죠. 근데 이런 실생이나 그러니까 시블링이나 셀프 같은 경우 C를 했던 거는 그런 기대치, 새로운 거에 나올 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마더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는 MC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을 해보면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판매를 일부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10% 미만 나올 거다. 네가 어떻게 하냐? 20%다. 그러고 저는 대만이고 다 확인해 봤을 때는 대만에서는 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한 20%는 거의 퍼펙트하게, 거의 완벽하게 거의 비슷한 게 나올 거고, 저희가 조직 배양해서 이런 애들은 다 조직이니까요. 오늘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도 다 조직 배양에서 나온 친구들이니까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래서 거의 화형이나 이런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 물방울로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는 재배 예상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차이기 때문에 첫 해 폈을 때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없고, 1, 2년은 이제 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엄마 마더 모델이라는 모주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 고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대신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초 프리미엄은 못 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쁘긴 하나 조직을 해서 수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보통 하나만 있으면 하나 디비전 해주고 또 떼어주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안 가지만 충분히 내가 워크리아나 중에 최상위에 있는 퀄리티에 있는 거를 근접하게 키워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조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서두가 길었는데요. 워크리아나 세미알바 마더 모델은 표기가 좀 잘못되네요. 시렉트가 아니라 마더 모델인데, 마더 모델 MC죠. 요거는 저희가 52만원. 여기 토분에 있습니다. 52만원인데 5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요거를 판매했을 때 하여튼 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는 뭐 별로 다른 데서 판매하거나 뭐 누가 이랬다더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제 길만 가는 사람인데, 뭐 국내에서 유통이 누가 뭐 됐느니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체가 처음에 마더 모델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조직 배양을 했어요. 조직 배양을 해서 일부는 브라질로 가십니다. 확실하게. 일부는 브라질로 가고요. 한 100여 개 이상 갔다고 쳐요.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좀 일부 가져갔어요. 근데 그 방송 끝나고 어떻게 일본에서 봤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마더 모델을 MC를 몇 개 정도 갖고 있는지 저희한테 다 팔아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즐기고 구매해서 사는데 일본까지 보낼 건 없다. 그 뜻은 반대로 뭐냐면 일본에도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일본의 옥션에서 검색해보시면 가끔 하나 나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린 거, 요런 사이즈로 해서
금액대도 꽤 고가로 나와요. 다른 애들 카틀리아면 고가로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일본에서도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더 모델 MC. 그리고 이런 걸 팔 때마다 저도 되게 기대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해요. MC이지만 혹여라도 잘못 나왔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럴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든 구매를 하셔서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에도 꽃이 피면 첫 개화니까 생각보다는 덜 할 거예요. 첫 개화는 무조건 덜 합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약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첫 개화라도 꽃이 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 재미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막 작년 겨울부터 저희 무슨 꽃이 폈어요? 너트 콩칼라가 폈어요? 티리안에 젠마니가 폈어요? 막 저한테 사진만 보내주시고 막 이게 저희 그 문자로 막 와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물며 워크리아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T4 계열도 저렴이들 있잖아요. 한 8만원대, 10만원대 저렴이들 판매하는데도 너무 이쁜 게 생각보다 이쁜 게 나왔어요. 향은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친구는 같은 마더 모델 MC예요. 메리크론. 생장점 배양이라고 하죠. 조직 배양을 했던 거고 52만원인데 50만원에 판매합니다. 10개 판매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11개 판매를 하고 제가 난파이어 방송을 했는데 오랜만이니까 틀린 거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봄 되면서 계속해서 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좀 언제나 다양한 난초로 만나 뵐 거고 이번 주 28일 토요일 날 MBC에서 촬영 나오니까 그때 구경 오실 분들 구경 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저희 근방에 그죠? 김포에서 근처에 가까워 계신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1시 반쯤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강의도 할 예정이니까요. 예정이 아니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시쯤에. 하여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여튼 방송에 좀 왔다 갔다 서두가 좀 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요. 오늘 춥고 어저께 굉장히 추웠고 오늘 춥고 위쪽에서 한련영선이 어마어마한 한련영선이 밀고 오면서 추웠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루 추운 건 괜찮은데요. 이틀, 3일 연속으로 추면 땅이 계속 얼어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안 얼었던 수도도 얼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동파 그러니까 조금 따뜻해졌다고 내일쯤엔 좀 더 따뜻해지거든요. 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온도는 17도, 영하 17도, 20도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서 영하 10도, 8도지만 얼어 들어온 게 있어요. 아주 낮에 진짜 영상으로 올라가서 따뜻하기 전까지는 계속 땅으로 얼어 들어가고 아파트에서 외벽에서 얼어 들어오기 때문에 물 조금이라도 틀어놓든가. 그죠? 난방 아끼지 마시고 난방을 좀 틀어서 제대로 순환을 시켜놔야지 동파 예방도 되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위에 화장실 2개 날라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외부에 있는 첫 번째 남자 화장실 터져갖고 물 받아대고 두 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벌브를 끝까지 다 잠궈야 되는데 그래서 따뜻해지면 이제 공사 다시 하려고요. 방송 보시면 지도 못하면서 너나 잘해라 그러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러니까 한파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죠? 배관도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